네, 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많이들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에 대한 영상을 좀 몇 가지 올리긴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하실 때, 그 문장 안에서 내용을 파악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를 가지고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점,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점, 범위, 그리고 정도입니다. 시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간단하게 연도가 나와 있으면 그 연도를 따라가시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연도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기라든지 아니면은 밀레니엄이라든지, 이 밀레니엄은 우리나라 말로 천년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세기라는 단어는 이제 알고 있는데 천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한국 단어는 좀 모르겠네요. 천기라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이런 식으로 연대별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decades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점 전, 어떤 시점 후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무엇으로 인한 결과라든지 무엇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은 시점의 어떤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니면 이제 또 그런 게 될 수 있죠. 어떤 동사가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enter라든지 아니면은 ensue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뒤에 따라오다 이런 동사들도 이제 시점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헷갈리셔서 이제 문제를 자꾸 틀린다 시점에서, 그러시면은 간단한 해결책 하나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가로로 선을 한번 그냥 쭉 긋고, 선을 한번 쭉 긋고 시점을 표시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시면 대체로 헷갈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을 가지고 표시를 안 해놓고 머릿속에만 이제 보신다. 그러면은 머릿속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100%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100%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제 그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와 이렇게 뒤엉키면서 자꾸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로로 선을 한번 긋고 이렇게 시점을 표시하면서 가시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에 대한 오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 오류, 아까 뭐라 그랬죠? 범위의 오류입니다. 뭐라고요? 범위의 오류.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네랄이라고 해볼게요. 저는 영어 선생님 발음 제대로 해야 되겠죠? 미네랄. 이 미네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광석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양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문별로 이제 또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식물에 대한 지문이다. 그럼 영양분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지질학에 대한 지문이다. 그러면은 영양분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광석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acteria라고 했을 때, 이 박테리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박테리아가 미생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원래 있었던 생물을 가지고 분해시키는 분해의 주체로 나오는 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매번 지문마다 똑같은 단어들도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가 굉장히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큰 차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어떤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또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시면서 이제 동그라미 안에 그려가면서 이제 그 범위를 좀 파악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뭐 사실 동그라미 말고 네모도 될 수도 있고, 그죠? 타원형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무엇이 무엇 안에 있다, 뭐 어디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잘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정도의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정도의 오류. 자, 정도의 오류는 어느 정도인지 이겁니다. 대체로 많이 오류가 나오는 부분이 우선 첫 번째 바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에는 이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아무래도 최상급을 가지고 보기로 출제를 했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비슷한 뭐 말로 뭐 only가 나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요. 최상급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지문에서 최상급이 있어야 그 최상급이 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상급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지문에서 최상급이 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먼저 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비교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비교는 사실 비교급을 굳이 쓰지 않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비교급이 안 나왔더라도 비교가 되고 있으면은 비교급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지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한정사들을 또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한정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들 only만을 생각을 하시지만 only 말고 뭐 every, all, 그리고 이제 never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한정사 안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사가 나와 있는 그 지문의 내용이었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보기에서 이제 한정사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데 만약에 한정사가 나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 정도의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오류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면은 생각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틀리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라는 게 또 어떤 거에 해당을 할 수 있느냐, 굳이 뭐 이런 비교급이나 아니면은 한정사를 쓰지 않고도 어떤 부사의 쓰임이나 이런 것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normous, 뭐 colossal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대한, 엄청난, 뭐 이런 tremendous, 뭐 이런 표현들 자체만으로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비교급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오류로 낼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usually, common,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common 이러면 보통 이러고 usually도 보통 이러지만 사실 이제 말을 하는 게 100% 중에서 51% 이상의 경우의 수를 말을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commonly, usually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제 메인 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이제 100% 케이스의 경우의 수에서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종류의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점, 두 번째는 범위, 세 번째는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시작을 아무래도 하셔야 되겠죠. 이걸 잘 모르고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영어가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뒤있다 내가 보이는 단어로만 푼다든지 아니면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다든지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잘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답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